연휴 기간 동안 뉴욕주 업스테이트에 예보된 강한 폭풍으로 인해 도로 및 공항에서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브루클린 지하철 내부에서 한 남성이 22세 남성의 목을 이유 없이 커터칼로 벤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메디케이드 갱신 심사에서 기존 수혜자 10명 중 3.5명꼴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지난 18일 맨해튼 에디슨 볼륨에서 성대한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교통안전청은 이번 연휴 기간이 역대 가장 바쁜 시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연휴 기간의 악기후로 인해 도로 및 공항에서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박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연휴 기간 동안 뉴욕주 업스테이트에 예보된 강한 폭풍으로 인해 여행객들이 항공 및 도로에서의 지연 및 정체를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화요일 오후부터 뉴욕시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 시속 30에서 40마일의 강한 바람과 함께 밤사이 1에서 2인치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추수감사절 당일은 그치겠으나 낮 최고 기온이 40도 중반에 머물며 날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앞서 미국 자동차 협회는 올해 추수감사절 여행자가 작년 대비 2.3% 증가한 5,540만 명에 달하며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악기후와 더불어 공항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승객들이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2시간 일찍, 국제선의 경우 3시간 일찍 도착하며 항공 일정 변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클린 지하철 내부에서 한 남성이 22세 남성의 목을 이유 없이 커터칼로 벤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수배 중에 있습니다. 14일 화요일 오후 2시 40분경 용의자는 리보니아 애비뉴역으로 향하던 남행 L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22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은 뒤 리보니아 애비뉴역에서 하차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목의 상처를 치료받아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사건 당시 어두운 피부에 검은 두건을 쓰고 흰색 글씨가 적힌 보라색 후드티를 입었으며 어두운 색상의 배낭을 메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지하철에서의 무차별 공격으로 간주하고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전국적으로 4,900만 명 이상이 도로에 나서면서 내일부터 뉴욕시에 상당한 교통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부가 공개한 2023 교통정체경보일 자료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시작되는 11월 21일과 록펠러트리 점등식이 이루어지는 29일, 그리고 30일에 미드타운 맨해튼의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미국 자동차 협회는 올해 연휴 기간 동안 4,9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자동차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전 교통국장인 샘 슈와츠는 올해 자동차 교통량은 2019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온라인 주문으로 인한 배송량이 늘면서 트럭 교통량이 15% 더 높다며 고속도로를 피하고 트럭이 진입할 수 없는 파크웨이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미 자동차 협회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22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운전을 피하고 여행자들은 오전 11시 이전에 떠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차량 이동을 자제하고 오전 10시 전 또는 오후 5시 이후 이동을 권고했으며 이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 이동을 자제하고 오전 11시 이전
또는 오후 7시 이후 이동을 권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뒤 메디케이드 갱신 심사에서 기존 수혜자 10명 중 3.5명꼴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은 미국 50개 주 및 워싱턴 DC 등 51개 지역에 대한 메디케이드 갱신 조사 결과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약 3천만 명에 대한 갱신 심사가 완료됐고 이 중 35%에 달하는 1,061만 명이 자격 미달로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메디케이드 갱신 승인을 받은 사람은 1,956만 명으로 심사 완료자의 65%에 그쳤습니다. 또 각 주별로 갱신 비율이 큰 차이를 보여 텍사스주와 아이다호주는 기존 수혜자 중 64%가 갱신 거부 판정을 받은 반면 일리노이주와 메인주는 거부 비율이 10%에 그쳐 전국 평균 35%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195만 명에 대한 갱신 심사가 완료돼 이 중 65만 명이 자격을 박탈당해 거부율이 33%에 달했고 뉴저지주는 32만 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약 13만 명이 자격을 박탈, 거부율이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자 중 71%가 갱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나 이들이 다시 신청을 하면 갱신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주는 자격 박탈자의 52%가, 뉴저지주는 77%가 절차 위반이 자격 박탈의 이유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지난 18일 맨해튼 에디슨 볼륨에서 성대양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욕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지난 18일 맨해튼 에디슨 볼륨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공연과 만찬 등의 행사를 갖고 창립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잇따랐고 박수현 대표의 한국문화 전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기념 공연에는 지난 1982년 도미한 뒤 1993년 뉴욕 한국공연예술센터를 설립한 박수현 대표가 인간문화재 제97호 임혜방 선생에게서 전수받은 살풀이 춤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수현 대표는 임혜방 선생 외에도 인간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인 이수자 선생으로부터 승무를 전수받아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인물입니다. 박 대표는 연방예술기금이 한국전통음악과 무용 홍보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지난 2008년 인간문화재 중 한 명으로 선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대당 유력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 재선 경쟁에는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CNN과 CBS, 팍스뉴스, 퀴니피엑대, 마켓대 로스쿨, 로이터 통신, 하버드대 정치연구소 등 최소 7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2%에서 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와 로이터 통신, 폭스뉴스, 마켓대, CBS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현직 대통령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모조리 패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CNN 방송은 지난 80년간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현직 대통령이 평균 10%포인트 정도 앞섰으며 1943년 이후 거의 모든 현직 대통령이 비슷한 추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는 것은 81세의 고령에 깜빡깜빡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 역시 실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연장한 데 불과하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77세의 고령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하면 훨씬 건강하고 강인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81세 생일을 맞았지만 두 개의 전쟁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으로 오늘로 만 81세 생일을 맞았으며 최근에는 반세기 전인 1973년 골다 메이어 당시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던 이야기를 꺼내는 등 오래전 자신의 연방의원 시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오래돼서 빛이 바랜 일화나 이미 고인이 된 인물에 대한 언급은 젊은 층에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물로 비춰질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두 번째 임기를 마치면 86세가 되며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들었던 훈계를 포함해 관용과 인내, 포미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한다. 마치 역사책을 넘기는 느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며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 자칫 두 개의 전쟁 늪에 빠질 위기에 처해 생일 축하도 제대로 받지 못할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부터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론 클라인은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간 지혜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들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지혜라는 단어가 바이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 첫날부터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어제 CNN에 출연, 대통령직은 80세 이상 고령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 기염을 토했던 2015년, 2016년의 트럼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가능성이 적은 매우 위험한 후보이며 그가 당선된다면 취임 첫날 바로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을 설명하고 다른 후보의 반박을 방어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 토론회 불참도 물고 늘어졌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그를 독재자라고 말한 것은 공감하지만 이번 미중 회담은 중국의 큰 승리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던 드샌티스 주지사는 압도적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가 더 이상 헤쳐나올 수 없는 한계점을 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NBC 방송은 지난 9월 말로 끝난 2023 회계연도 기준 33조 1,7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회계연도 1년간 빚이 2조 달러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가부채 총액이 한 해 미국 국내 총생산을 1.23배 초과한 것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빚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회계연도 부채에 대한 이율은 평균 3%로 이자 지급액만 6,5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부채 33조 1,700억 달러 중 미국 국민과 외국인 등이 보유한 공공채권은 26조 5,800억 달러이며 정부기관 내부 부채는 7조 1,200억 달러로 집계됐고 이 중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은 7조 4천억 달러로 전체의 24%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CNBC 방송은 미국 국가 채무 규모는 악화일로에 빠져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났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1조 1,125억 달러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1,157억 달러로 17위에 랭크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주요 원인은 노동자가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공급이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강력한 경제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계속되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증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압력도 낮아졌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더 강력한 성장이 높은 물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꼭 걱정만 할 일은 아니라고 언급한 것도
공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공급상 병목 현상이 완화된 데다 노동시장의 공급, 즉 노동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성장 잠재력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4분기에도 성장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반면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률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의 다른 부분 덕택에 심각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인기 없는 지폐로 알려진 $50 지폐 발권량이 지난해 갑자기 급증했으며 이는 미국인들이 현금을 모아두려는 심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조폐공사는 지난해 $50권 지폐를 모두 7억 5,609만 6천 장 발행했으며 이는 4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0권 발행은 지난 2019년은 전체 발행 화폐의 3.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8.5%로 증가했으며 액면가로는 378억 달러에 달하는 것입니다. $50 지폐는 파산한 율리시즈 그랜트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불운하다는 미신 때문에 $2 지폐를 제외하고는 가장 희귀한 지폐였으나 2021년과 2022년 $50 발권량이 $10와 $5보다 더 많았습니다. 연준은 2022년 지폐 발행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전례 없이 지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인들이 집이나 자동차, 지갑에 현금을 더 많이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도 $50권 발권량이 급증한 것은 인플레이션과는 관계가 없고 미국인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금을 집에 쌓아두기 시작했고 고액권이 현금 보유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 생일을 넘긴 가운데 부인 로잘린 여사가 호스피스 간병 이틀 만인 어제 오후 2시 10분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여자 골퍼 양희영이 어제 LPGA 시즌 마지막 투어 CME 챔피언십에서 4라운드 합계 27언더파 261타로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인 오는 26일 일요일부터 뉴욕시 지역 최저기온이 화씨 31도로 영하로 내려가기 시작해 최소 5일간 영하의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18일 실시된 루이지애나주 선거에서 법무장관, 국무장관, 재무장관에 모두 공화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지지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농무부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9가구 중 1가구가 식료품 부족으로 끼니를 걱정하고 있으며 뉴저지주도 전체 가구의 8.8%가 식료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38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롱아일랜드 시티의 CTMD로 돌진,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가 자살 방지망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1.7마일 전 구간에 축구장 7개 크기의 자살 방지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1926년 생산된 싱글몰트 위스키 맥켈란이 지난 18일 런던 소도비 경매에서 218만 파운드, 한화 35억 원에 팔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9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참사랑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3일 신용환 담임 목사 취임 및 김기철 장로 은퇴 찬하 예식을 갖습니다. 한국기독교대안감리회 서울 남연회 최성기 감독님이 담임 목사 취임과 장로 은퇴 찬하 예식을 직접 집례할 예정입니다. 예식은 12월 3일 오후 5시 참사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킴스보석과 하이트론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12월 14일부터 16일 단 3일간 뉴저지 하이트론 내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명품 디자이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골드바도 할인 판매됩니다. 연말맞이 쇼핑, 킴스보석과 함께하세요. 뉴욕 아미즈 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이상으로 11월 2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